제가 지나가는데 원룸에서 차를 발견했어요. 그 상간남의 차를. 네. 근데 네. 그 옆에 애기 엄마가 타고 다니는 차도 같이 있었어요. 애기 엄마가 타고 다니는 차도 같이 있었어요. 하필 그 타이밍에. 상담 받았던 며칠 동안 그래서 조금 이렇게 된 이런 게 있었는데 다시 네.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막 제 자신이 너무 지치고 네. 몸무게도 너무 급격하게 막 자꾸 빠지고. 뭔가 마음이 다 괴롭죠. 근데 원래 이렇게 마르셨었어요? 저요? 네. 지금 급격하게 빠져. 현재 지금 8kg에서 한 10kg 정도 빠졌어요. 몇 달 상간에 너무 힘드시겠어요. 그 혹시 아까 손을 댔다고 하셨는데 네. 그 손을 댄 거를 그 아내분이 뭐 신고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그건 사진을 아니었어요. 찍어놨든지 그건 아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차에서 블랙박스 확인하시고 그거는 저장을 해두신 상황인가요? 그건 애기 엄마가 벌써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아무 이 증거가 없나요? 상간에 대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으세요? 네, 저한테 아무런 증거가 아. 없어요. 지금 애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엄마가 나간 거에 대해서? 저와 성격이 서로 맞지 않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이런 갈등 때문에 이제 손을 대셨을 때 이것 혹시 아이들이 봤었나요? 네. 아. 몇 회 정도나 아내한테 폭력을 휘두르신 거예요? 네, 솔직히. 손꼽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애들도 때리셨어요? 아니요. 제가 아이들한테 맹세한 게 있거든요. 네. 어떻게든지 내가 니네들은 먹이 살린다. 그리고 아빠가 너희들한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한테 화를 내지 않겠다.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큰아이가 너무나 많은 부담을 지금 가질 하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하고 그렇죠? 있어요. 동생들이 네. 저는 그게 많이 걱정이 되고요. 네. 그래서 큰아이가 정서적으로도 지금 힘든데 버림받았다는 그다음에 동생들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어떤 부담감 또 아빠도 보살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지금 아이가 아빠가 계속 이렇게 살이 빠지고 먹지 못하고 행동을 하면 네. 그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생활을 하면 아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용수아님은 일단 화를 내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아빠가 지금 올곧이 서는 모습을 내가 예전 같은 괜찮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본인 몸부터 진짜 잘 챙기셔야 아이들의 불안도 조금은 줄어들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실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 협의혼 그 의사 확인 기일이라고 법원에 한번 가는 게 있잖아요. 그 기일은 지금 잡아놓으신 상황이죠? 1차, 2차. 기일이 나왔을 1차, 텐데. 2차. 네. 네. 2차, 2차요? 네네네. 아직 기일 신청서를 제출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제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의무면접 이게 제가 그런 거에 대한 뭐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법원 가자고 해서 갑자기 갔는데 벌써 애기 엄마는 제 거 신분증, 도장, 서류 다 준비를 해놓고 온 상태였었고 그때 당시에 큰아이가 조금 아프다고 학교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네. 그 애가 아프다는데도 법원을 가서 이거를 해야 되는 큰딸이 아프다고 연락까지 왔는데 굳이 그날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접수를 하고 그냥 저 먼저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 이후 뭐 절차는 전혀 이제 모르시는 상황이에요. 숙려 기간 중인 거죠 지금 네, 그래서. 그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영상 네, 교육, 교육. 그렇죠. 네, 네, 그거 네. 한번 참여를 했고 했어요. 이수가 있잖아요. 이수해야 될 뭐 예, 시간, 예, 뭐 맞아요. 교육 또. 지금 현재 이제 20일 정도 한 남은 그 날짜에 가서 1차 기일인가 보다. 말을 하면은 끝나는 걸로. 아, 1차 길 받으셨네요. 네, 그럼 그때 지금 1차 길에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안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그 제가 확인 길에 가실 거냐고 물은 거는 예. 이혼을 안 하고 싶어서 그 확인 길에 안 갈 거냐? 안 갈 건지. 어. 그 갈 생각 거냐. 엄청 했던 게요. 가기 싫었어요. 가기 싫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지금 생각은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다. 이혼을 결심했다. 결심했다. 지금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사실은 아내가 그 정도로 이제 밀어붙인다고 하는 건 결국 나중에는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내는 지금 10몇 년 동안 이 쌓인 게 있어요. 증거도 있을 거예요. 그런 지금 상황인데 만약에 정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용서남님도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부정행위라는 그런 막강한 정말 이혼을 막을 수도 있는 이 무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증거 없이 우리 법원은 아무것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증거는 점점 사라지거든요. 친권 양육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들은 한번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 누워 있었어요. 네. 근데 큰애가 아빠 없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아, 그렇죠. 아이들은 엄마는 일단 불안하죠 또. 아빠처럼 우리 끝까지 먹여달린다는 소리 안 했다고. 불안감이 앞서죠. 불안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 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뭐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집에 와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근데 용선아님 제가 아까부터 들었는데 뭐가 와주고 밥 먹어 죽습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인데 해주고 어쨌든 부인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엄마잖아요. 그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네. 아이들이 지금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뭐 학교를 전학을 한다거나 집을 이사를 간다거나 이런 주변 환경 변화에 엄청난 큰 충격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아이들 힘듭니다. 최대한 이사는 안 가려고 이렇게 생각 중이기는 한데 네. 네. 지금 집 명의가 애기 엄마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기 엄마가 지금 집은 안 팔겠다. 대신에 자기가 대출금 그거를 할 테니 네. 양육비는 못 주겠다. 제가 뭐 양육비를 이렇게 더 달라 이렇게 하면 집을 팔겠다는 판다는 얘기 100%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럼 어쨌든 아이들은 어. 제가 데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아내가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안 양육권은 해요? 양육권은 네. 이제 우리 용서남님이 가졌으면 하네요. 그럼 어쨌든 결론은 지금 보니까 네. 어머 그 와이프분께서는 아이들을 양육할 의사가 없으시고 없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용서남님께서 아이들을 양육하셔야 하잖아요, 그죠? 저는 애들 없이는 못 살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사실 유책 배우자는 와이프시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아빠한테 유책이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폭력이 있죠.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혼인이 파탄이 났다라는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유책을 누구의 잘못이 더 중하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 사람 법원의 판단에 유책으로 의해서 이혼이 되는 건데 그냥 모르겠고 나는 내 잘못도 큰 것 같으니 그냥 용서해주겠고 다른 건 다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지금 손 놓고 계시면 자포자기 생각하세요. 지금 와이프는 이게 기간이 길고 하다 보니 가사조사를 하다 보면 유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부정행위에 대한 게 지금 어쨌든 증거는 또 없으시고. 증거가 지금 없으면 오히려 지금 뭐 위자료를 줘야 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현실은 그렇다는 네. 얘기예요. 현실이 그래서 네. 저는 일단 유책 증거를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육비 포기는 안 되죠. 왜냐하면 양육비 증액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얼마라도 정해놨다면 그거는 네, 나중에 과거 청구, 양육비로 응. 그거를 청구하고 장래도 증액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협의 이혼을 할 당시에 만약에 나는 그냥 돈 안 받을래. 그러고 양육비를 제로로 만들어 놓잖아요. 나중에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예를 들면 뭐 첫째가 그렇죠. 고등학교를 갔어. 그럼 학원비가 얼만데요. 근데 그때 돼서 앞에 그 심판 청구한 날 전에 거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제 조금은 이제 냉철해지셔야 하는 게 아이들이 지금 셋인데 첫째 외에는 또 막내는 또 나이가 어려요. 그러면 사실 그 경제적인 부분은 어쨌든 우리 용서남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할 텐데 제가 은행을 가봤어요.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제 신용도에 더 이상 대출이 나올 수도 없다고 하고 집 담보를 한다 해도 현재 상태로 봐서는 50%밖에. 근데 그 집 명의는 와이프분 명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아하. 그러니까 가압류라도 걸어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송을 진행한다 그러면 뭐 집에 대해서는 가압류 당연히 걸어 두셔야죠.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비용들을 다 감당하기가 어렵죠. 집이 계속 아내명으로 돼 있으면은 그냥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혼해도 그렇지. 집을 몰래 법적으로 만약에 팔아버릴 강제 수도 있죠. 집행하면은 또 그게 어떻게 네. 할 수가 없죠. 네. 그게 맞죠? 진짜 애들 생각해서 아니겠지 그럴 수 있어요. 생각하는데 지금 아내분 상태가 네. 제가 볼 때. 2년 딱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를 못 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는 돌변해요. 자, 그럼요. 그러면 법적으로 맞아요. 지금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변호사님? 이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약정서를 작성을 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도까지는 차임을 받지 않고 사용하게 해주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과 사용 수익권은 모두 다 이제
명의자인 아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처럼 그거는 이제 이 이혼과 상관없이 그러니까요. 그냥 두 분 간의 사인 간의 계약이 뭐 되는 거죠. 계약도 계약이지만 저는 그냥 아내분은 지금 이혼이 너무 급하고 지금 우리는 급할 게 없어요. 그냥 좋은 네. 마음으로 해주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좋은 마음 가질 때 아니고요. 맞아요. 그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증거를 잡고 있으면 아내 입장에서는 유책 배우자한테 이혼 청구를 해도 본인 기각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용서남한테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속 조건을 더 줘요. 지금 협의는 협의를. 바로 하실 때는 아닌 것 그런데 같아요. 지금은 그냥 잡고 자기고 그러니까 그냥 좋게 좋게 해주자니까 아내는 그거 본인이 아닌 것 같아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모든 걸 다 생각하면 자기 유리한 대로만 하고 이게 있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옹소나님이 내가 이렇게까지 잘 해주면 그래도 이 사람 마음이 좀 좋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치가 마음속 깊이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해서는 우리 예쁜 공주님들 셋을 예. 건강하게 지킬 수 없어요. 굉장히 냉정하게 지금은 대책을 세우셔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쪽이 이혼이 급할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아 좋게 해주자 이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협의 이혼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좀 권유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본인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 상태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 협의원 의사 확인길에 나가시는 캔슬. 거는 아닌 반대입니다. 것 같아요. 그런 네. 의견입니까? 네네. 반대. 근데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그 약정서를 쓰세요. 뭐 몇 년까지 이 집을 오케이. 그 차임 없이 사용할 그러면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법무사나 이런데 그래도 법무사비는 크게 들진 않잖아요. 그러면 네. 사실 그런 공증을 받아놓으면 돼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네? 약간 자문 비용을 받고 법무법인이나 뭐 변호사한테 뭐 이제 그런 약정서를 작성을 하는 거 자문을 받아요. 그 다음에 좀 더 확실하게 공증 사무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공증을 받아두시는 게 좀 더 안전하긴 하죠. 그건 근데 사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이 좀 줄어들죠. 줄어들잖아요. 네, 그런 자문 같은 경우는 네네. 줄죠.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조언은 첫 번째 그 길에 일단은 참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거죠. 네, 또. 안 그리고 두 하거나 번째 아니면 그 전에 그 얘기를 하거나 그 얘기를 해서 약정서를 써놓고 가는 거죠. 지금은 물론 내가 그렇게까지 어쩌고 하시지만요. 지금 아이들을 생각하시면 이런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크면 네. 아빠한테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네. 아빠한테 정말 잘할 거예요. 우리 예쁜 공주님들. 되게 편견이라고 욕하셔도 저 상관없는데 진짜 딸들은 또 달라요. 아유 그럼요. 맞아. 딸 없죠? 딸 있잖아. 에이씨. 할 말이 없어지네. 짜증나네. 공주님 웃으셨어. 저희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오늘 와서 얘기를 직접 들으니까 더 와닿는 게 확실히 또 그래도 틀리고. 도움이 좀 되셨어요? 아, 그럼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해주셨던 거 다시 한번 제가 들어봐야지 아직 머리가 멍하고 무슨 네, 얘기 했는지도 그렇죠. 모르겠고. 네네네. 나중에 제작진 통해서 그 좀 정리해서 메모한 네. 거 드릴 테니까 받으세요. 자기는 안 하고 다 여기저기 우리 다 시켜. 여기하고 여기하고 아니 나는 전문가가 아니잖아. 작물 쫙쫙 뽑아. 난 딴따라야. 저 가끔 웃겨도 무슨 영상 통화 한 번씩 할까요? TV를 많이 봤습니다.